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은 휴가철이죠, 그죠? 지난주부터 휴가가 시작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다음 주도 휴가인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휴가 가실 곳 한 곳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이번 해는 꼭 여러분들께서 뭐 가까운 바다를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바다에 가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죠. 왜냐하면 광활하고 넓고, 그죠? 거기서 또 바닷길을 걷게 되면은 또 건강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모래바닥을 걷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좀 안정감도 생기고 또 이제 물속에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겨울에 감기도 잘 안 걸리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시 반에 딱 마치면은 그냥 바다에 풍덩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날 너무나 힘들었던 주식시장이 한꺼번에 싹 이렇게 가시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바다가 우리 주식시장하고도 상당한 연관고리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 바다의 파도는 누가 만들었냐면 바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의 파도는 누가 만들까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똑같이 변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다가 이렇게 좀 잔잔하게 이렇게 있을 때에도 사실 그게 잔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바다 속에서는 해초도 움직이고 거대한 물고기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주식시장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죽은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역시 바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팍 튀어오르면 주변이 바뀌잖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이렇게 그죠? 뭐 거래량이 분출한다든지 뭐 갑자기 수급이 형성된다든지 뭐 기업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다든지 이렇게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파도를 보고 내가 이 파도에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게임인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좀 잔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쉴 줄도 알아야 되고 파도가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몰아칠 때는 내 배를 항구에 이렇게 좀 정박을 해둬야 되는데 나는 이 거친 파도에도 나가서 뭐 이렇게 하면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 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파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죠? 이 파도가 언제 칠 것인가를 잘 맞추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게임에서 뒤처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또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죠? 뭐 24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코스닥은 항상 서킷 브레이크, 그죠? 그다음에 또 코스피 시장도 뭐 서킷이 걸리고 그 코스피도 뭐 역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에 걸리는 이 형태하고 코스피 시장에 걸리는 형태가 뭐냐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너무 막 급등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좀 쉬어라 이런 뜻이고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막 20분 동안 탁 막 정지가 나오고 이런 거는 뭐냐면 좀 시동을 꺼라 뭐 이런 어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을 끄고 좀 조금 침착하라 이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저는 투자자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지금 뭐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란 문제라든지 뭐 그죠? 뭐 최근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그 뭐 최태원 그죠? 그리고 뭐 노소영 관장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좀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파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판단하시고 그 게임에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계속 이런 경고에 그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끄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 주식 시장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정된 자금으로 그죠? 이렇게 짧게 치고 나오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위축되고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는 거의 널뛰기입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모두가 다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런 모습인데 이제는 좀 차분하게 한번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지금 시장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저 시장을 주도해서 늘 어떻습니까? 뭐 추천도 보면은 하이닉스를 많이 하고 뭐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고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움직인 애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박스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 구조를 이렇게 급하게 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 300만 원에 사시고 뭐 38만 원에 사시고 고점에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느냐면 이 박스에서 박스를 벗어나느냐 이제 어떻게 벗어나느냐 상단부로 벗어나느냐 하단부로 벗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벗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벗기지 못하느냐가 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변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더 실적이 좋아지고 뭐 AI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왜 이 부분을 간과해서 이 기술적 흐름을 간과해서 안 되느냐 하면은 파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5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에서 지금 뭐 300만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10버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파동이 진행된 부분은 항상 기술적으로 어느 박스권을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소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이런 어떤 흐름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고와 맞물려서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요 시간이 뭐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 2, 3개월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요 박스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이 반도체가 약간 이제 어떤 박스에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가 조금 불편한 요런 부분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테마라는 거는 그럼 새로운 테마는 아닙니다. 그죠? 이 로봇 테마도 뭐 1년, 2년 전에 많은 시세를 내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지금 조정을 보면서 기간 조정을 보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올 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뭐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한 신설 부서를 뭐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시장에 내세우면서 이
뭡니까?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이렇게 부각시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삼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통상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로봇 관련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뭐 삼익 THK라든지 뭐 요런 것들 그죠? 에브리보시라든지 요런 것들이 삼성이 얘기 나올 때 같이 움직여 준다고 제가 뭐 유튜브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런 종목들은 보통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낙폭가대한 기술적 반등은 하나의 양봉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의 양봉으로 끝이 나지 또 양봉을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낙폭가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날까지도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강하게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3일째 되는 날은 조정을 깊이 받았지만 그 조정을 상승한 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바닥에서 그죠?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바닥에서 띄워서 그죠?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요 이후에 이제 로봇 종목들이 움직일 때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가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이 그 로봇이 움직이게 되면은 에너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태양광 같은 부분들도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SK 이트닉스 같은 경우 뭐 OCI 홀딩스라든지 요런 뭡니까?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 지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움직이고 그렇듯이 이번에도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SK 이트닉스가 상당히 잘 움직였거든요. 단기간에 뭐 따블이 나오는 아직도 신고가를 쓰면서 5일선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 대금이 거의 이틀 동안 1조가 넘게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대금이 뭐 10조, 20조, 30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 조 단위의 이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에너지 부분에서 변압 전선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변압 전선 같은 경우도 뭐 가온 전선을 필두로 해서 물론 이제 주가가 비싸니까 그죠? 전부 다 보면 이 에너지 부분 전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낙폭가대의 기술적 반등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보이고 그중에 추세가 조금 다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은 보면은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보면은 조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뭐 그런 어떤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로봇이 움직이면은 당연히 AI가 움직이겠죠. 그죠? 로봇의 뇌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AI들도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해서 뭐 대표적으로 마음 AI도 그날 상한가를 치고 그죠? 뭐 다날도 밀렸다가 상한가를 치고 뭐 셀바스 AI도 뭐 20% 30% 급등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낙폭이 가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트면서 주가가 최소 15에서 20% 이상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는 바닥을 이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죠 밀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찾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저 오늘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땀 엄청 흘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날씨가 추울 때, 더울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약간 이제 비가 오고 뭐 그저 이렇게 태풍이 오고 이랬는데 이 날씨가 더워지면은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위닉스도 상한가를 치고 파세코도 좋은 흐름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특수성, 그러니까 일정 날씨가 너무 덥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뭐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
어느 일정 시기가 있다라는 거. 지금 보면은 날씨가 이번 주, 다음 주가 굉장히 피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쳐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움직였던 종목들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관심창에 두고 보시면은 순환을 하지요, 그죠? 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하나 배워보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관상 영화도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뭐 관상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관상, 뭐 눈이 어떻고 뭐 그죠? 뭐 코가 이러면 제복이 있고 뭐 그죠? 이마가 넓으면 뭐 초년눈이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관상이라는 거는 그 뭐 눈, 코, 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피부 톤이 어떻고 체상은 어떻고 그죠? 그런거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관상이라 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식도 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차트만 딱 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눈, 코, 입만 딱딱 찍어서 본다라는 거죠. 이 눈, 코, 입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균형 감각이 맞아졌을 때 그 사람이 관상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젠순왕이라든지 그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되게 좋아 보이죠, 관상이 그죠?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젠순왕 같은 경우 키가 작아도 그죠? 이 균형이 맞잖아, 체상이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 차트는 얼굴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주가가 아까 제가 바다에서도 이 물고기가 탁 튀어오르면은 이 주변이 바뀌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은 거래량이라든지 갑자기 막 수급이 온다든지 또 그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얘기들이 갑자기 막 좋아지는 막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지금 거래량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뭐냐면 혈액이에요, 혈액.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죽게 되면 혈액이 굳어지고, 그죠? 그 혈액이 부족하면은 뭐 저체온증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이제 그 성장성을 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바이오라든지 로봇 이런 거는 뭡니까? 주로 성장성을 많이 보잖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영업이익이 막 이렇게 매출이 막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이오나 로봇 이런 거는 투자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라는 것은 체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이런 어떤 종목들에서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의 이 심리가 주가를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2000년대, 1999년도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종목입니다.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600원에 시작해서 개의 저점이 300원이거든요. 300원짜리 종목이 600원에서 얼마까지 갔는 줄 아십니까? 15만 8천 원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역사로 남아있는 40일 동안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때 상한가는
9%였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자자들이 600원짜리도 15만 원이 가도 그죠? 살려고 하는 것. 그럼 최근에 어때요? 하이닉스 10만 원, 20만 원, 300만 원 가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투자자들이 보는 그런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장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새로운 기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더한 이 동전 주식이 50만 원짜리 막 이래 간 것도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도 900원, 지금 걔는 계속 뭐 액면 분할하고 이래서 가격이 지금 그렇지만 원래 900원짜리를 50만 원까지 만들었을 때 100만 원 간다고 그 50만 원에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처럼 이 투자자의 이 심리와 이 눈빛은 엄청나게 이 주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런 어떤 행운을 잡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600원에 시작해서 다음 날은 사지도 못합니다. 그냥 점으로 이렇게 40일 동안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 머니킨이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 준비를 하셔야죠.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시장은 이 코스닥 시장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 와서 이 주가를 사서 띄워도 누구든지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와 그 눈빛을 변화시키면서 점 상한가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코스닥 시장의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 지금 왜 여러분들 하이닉스 그만큼 좋다고 했는데 지금 30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는데 지금 170만 원인데도 왜 안 삽니까? 그건 뭐냐면 이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갈 때는 정배열에서 400, 500 간다 했는데 지금 쓰러지니까 내가 300만 원에 못 사서 발버둥 쳤는데 지금 170만 원인데도 안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는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이 심리를 누가 이용하느냐면은 세력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한가를 쳐서 점 상한가를 보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눈빛이 착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코스닥 시장의 주가는 너무나 지금 메리트가 있다. 그죠? 그러면 살짝만 건드려줘도 어떻게 됩니까? 점으로 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 로봇 할 때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을 치고 막 로봇들이 이틀 상칠 때 그냥 갑자기 그냥 점을 딱 갑니다. 그 다음날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상한가 종목을 첫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봐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테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로봇, 뭐 바이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변압전선, 뭐 이렇게 AI 이렇게 테마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대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대장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가는 그놈이 대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장이 되면 그날 딱 상한가를 먼저 갔던 종목이 뭐냐면 이렌시스였거든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먼저 이렌시스 가고 코스모 로보틱스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터지는가를 봐야 되고요. 요즘은 이 넥스 트레이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는 그 종목. 그러니까 TXR 로보틱스도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나머지 두 종목들은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볼 때는 왜 그러면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움직이는 그 종목을 잡아주는 게 좋으냐. 넥스 트레이딩 시간은 8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일에 무슨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뭐가 나왔을 때 미리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호재가 나왔어. 그러면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서 그 대장이 먼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움직여주고 본장이 들었었을 때 걔들이 후발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꼭 그저 한번 새겨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 빠져 있는데 이 로봇 테마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이 레인보우인데 이 로봇주들은 이게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테마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가지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로봇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로봇 눈. 눈 하면 뭡니까? 센스. 그죠? 센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 뭡니까? 뇌죠. 뇌는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AI 관련한 종목들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 또 이 로봇은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관절 이런 거 그죠? 뭐 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봇을 움직이는 거는 뭐죠? 움직일 수 에너지잖아. 그 에너지는 뭐죠?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2차 전지가 움직였던 그 배터리들이 이 로봇이 움직이면은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배터리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배터리가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깔딱깔딱 지금 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뭐냐면은 정말 만약에 이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인다면 그때 움직였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확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끈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로봇주들은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당장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의 어떤 영업이익이 뭐 그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100조다, 200조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죠? 매출은 늘어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뭘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성장성 이거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매출과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대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 밑에서 그죠? 이 종목 핫할 때 100만 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뭐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그죠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97만 원까지 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좀 시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시총도 좀 높잖아 그죠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자금여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전략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40만 원대 이렇게 이제 좀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수급이 붙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가 가능하지만 이런 어떤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가 좋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음봉에서 종가 베팅. 두 번째 음봉에서 종가 베팅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얼굴 붉힐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 타점을 내 자신의 어떤 매매 방법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해. 그럼 요럴 때만 해야 돼. 요럴 때.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게 좀 하고 싶어. 이럴 때는 뭐예요? 그냥 밀릴 때. 아시겠죠? 얘가 더 밀려봐야 얼마를 밀리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가장 우수한 두뇌가 모여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카이스트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연구진들이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붙지 않겠나.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현재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41%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2년 전에 얘가 지금 제3자 배정 그때 600억. 그죠? 3만 7천 원인가? 그 라인에서 했던 가격이 불과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100만 원 와 있습니다. 삼성이 41%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죠?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라인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죠? 내가 좀 자금이 있고 지금 막 너무 반도체만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전략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 삼현입니다. 삼현.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어떤 맥락이냐면은 로봇이 움직일 때 먼저 움직여줬던 종목들. 로봇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도 그때 도드라지게 좀 움직였던 이 종목들이니까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면도 그렇고 SPG도 있지만은 이 사면은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자동차 부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터
감속기, 그죠? 요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데 사실 요런 부분을 다 뚫기 위해서는 요 과정들이 지금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똑같죠? 사면 어때요? 똑같잖아. 똑같은 음보, 그죠?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는 맥락에서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서 바로 양봉을 만들 수도 있고, 요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먼저 움직였던 지금 제가 이제 종목을 선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면은 뭐 모든 것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터도 할 수 있고 감속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스마트 액추에이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움직였던 애가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레인보우 사면 그다음 TXR 로보틱스입니까? 지금 이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뭐냐면은 약간 자율주행 로봇이거든요. 물건 이렇게 이제 그죠?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그런 어떤 로봇인데 얘는 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냐면 이 상한가를 굉장히 두 번이나 치고 얘는 전형적인 어떤 눌림을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올선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면 이렇게 밀렸다가 그죠? 뭐 위닉스 같은 거는 지금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왜 이 TXR 로보틱스가 그날 바로 치고 나왔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이 로봇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휴머노이드다 이런 거하고도 거리가 있지만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수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수급을 많이 강조하잖아, 그죠? 그건 결국 뭐냐면 수급이 없이는 어떤 종목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급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사실 뭐 TXR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렇게 신규 종목들이 이번에 좀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3일째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틀 상승하고 사면이나 SPG나 이런 애들은 하루 눌리고 있고, 그죠? 또 상을 두 번 쳤던 종목은 지금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 번 눌리고 있고, 그죠? 이렌시스는 처음 상한가를 제일 먼저 쳤는데 세 번을 눌리고 있고, 모양이 다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거는 먼저 눌린 종목이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 지금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보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그죠? 상한가를 세 방, 네 방을 막 네 방 치고 다섯 방째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또 지금 현재 있는 로봇들하고는 좀 상당히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로봇이냐면 웨어러블 있잖아요. 입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그죠? 또 뭐 손이 좀 불편하다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좀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서 그죠? 이럴 때 이제 그 로봇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홈유즈라고 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FDA 승인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또 뭐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뭐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서 상장을 했느냐 하면은 특례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걸 아는데 이거 뭐 실적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적을 논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지금 가장 충격적인 발언을 뭐가 있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네. 지금 반도체 이거 메모리 반도체 이거 너무 그 랜드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격을 내려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는 가격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매출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그 대표가 이 가격을 내리겠다 이러면 뭐요? 반도체 지금 현재 가격을 내리면은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겠죠. 그렇게 연관고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만 이런 애들은 매출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성장성이라든지 얘가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재료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엄청나게 많이 기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상을 치고 여기서 점을 쳤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어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파도가 안 쳐, 잔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제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지만 장마감 있는데 보면은 수익 구조가 금방 사서 금방 나오고 금방 사서 다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한두 종목이 좀 늦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도 안티로 돌변하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파도가 너무 거세게 칠 때는 내 배를 항구에 또 묶어놔야 될 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방법이 다른 거를 어떤 특정 하나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알려드렸잖아, 그죠? 그것도 그때는 그 종목이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살짝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무슨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게가 차트가 지금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은 수급이 어디로 들어오고 그죠? 돈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는 전략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미국 시장 어제 좀 빠졌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당연히.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싸움은 유치원생과 그저 저 성인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왜 자꾸 저렇게 하느냐 하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이란도 자기 아버지가 죽고 누가 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자고 나면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고 나면 또 감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듯이 어쨌든 이란이라는 정부는 그죠?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힘으로 싸워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트럼프를 괴롭혀 가지고 그죠? 어쨌든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좀 그저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도 이랬다가 홍해도 이랬다가 계속 그렇게 나오지만 정작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지만 여튼 저는 이것이 그런 어떤 맥락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술적 흐름으로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알파벳이다 이런 애들 구글이다 다 실적이 좋았고 단지 테슬라가 좀 실적이 안 좋았고 테슬라가 지금 300달러로 팍 밀렸잖아, 그죠? 사실 저는 그런 데는 매수 자리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해외 주식은 안 하지만은 이 주가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푹 빠질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가가 싸다라는 거는 엄청난 호재거든요. 왜 지금 하이닉스가 300만 원에서 이렇게 꼬꾸라졌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블랙록이 이제 한국 주식 그거 사지 말라, 간망해라.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많이 올랐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사다가 또 금요일날 또 원팡 다 지금 매도하고 있잖아, 그죠?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분들을 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싹 사는 척했다가 여러분들이 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 방에 싹 다 파는. 그건 뭡니까? 결국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보면서 그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좀 팔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다우지수 마찬가지고요. 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코스피나 코스피도 그렇지만은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돈을 한번 버는 방법을 내가 좀 일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물론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좌에는 돈이 다 있습니다. 단 뭐가 있느냐? 종목이 한바탕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죠? 아니면 또 현금을 일부 가지고 종목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 주식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거든요. 주식
투자해서 물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이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에 이런 한정된 자금을 그죠? 한꺼번에 하루 이틀에 천억 자산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저희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어떤 매매 틀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에 3천만 원과 5천만 원 들어있는 이 계좌는 하나의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계좌를 딱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 시드머니가 좀 돼야만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른 계좌에 500만 원씩만 한 달에 500만 원씩만 한 17년 모으면요. 10억 넘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을 어떻게 벌어? 한 달에 500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하루에 2, 30만 원만 벌면요.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요. 더 이상도 벌 수 있죠. 그럼 못 버는 이유가 뭐냐? 주식을 잔뜩 사나니까 못 버는 거예요. 그날 항상 시장에는 주도주가 있어요. 그 주도주를 매일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쪽으로 항상 버는 만큼을 이쪽으로 모으시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17년 되면요. 여러분들 10억 됩니다. 500만 원씩 한 달에 딱 모으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500이라면 커 보이지만 하루에 2, 30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한 달이면 400만 원, 6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 방에 15억을 베팅 레버리지 있어가지고 하니까 그냥 2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차근차근 젊으신 분들 지금 20대, 30대 17년 해봐야 그 뭐 나이 얼마 됩니까? 절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조건이 뭐냐? 주식을 3천만 원, 5천만 원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거는 아주 안 좋다라는 거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그날의 수급 종목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요. 하루에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한 종목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 있죠. 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제가 뭐 화수 라이브 저녁 8시에 또 좀 알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알려드리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만 분명히 천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계획은 뭐냐? 17년 동안 10억을 만들어라 이거죠. 10억을 만들면은 100억 만들기 상당히 쉽습니다. 10억을 가지고 3년만 하면 100억이 될 수 있고요. 100억을 가지고 한 5년만 하면요. 충분히 천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기술력이 어려우냐? 하나도 안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럼 어렵느냐? 욕심과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이 다음 코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손실이 아니에요. 왜 샀는지 모르고 왜 파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사야 되는데 모르면서 몰빵하고 그죠? 막 그냥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두지 않고 이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울부짖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좋을 때 막 이거 누가 좋다 다 샀어. 그죠? 자기 투자금액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주식시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누가 따는 겁니까?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30만 원 못 벌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자꾸 종목을 늘린다는 거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죠? 그리고 그 원칙만 딱 지키게 되면요. 17년에 10억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요. 하루에 500만 원 제 장마감 보십시오.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뭐 1,000만 원 매 이렇게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 나는 그동안 이걸 못했어. 그죠? 난 너무 그랬고 막 시키는 대로 못했고 이렇게 했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서서 그죠? 그것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자 다음 코너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수급이
그죠?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 지금 보면 금요일 날 최근에 조선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조선주도 엄청 많습니다. 뭐 동일, 스틸릭스 이런 건 아주 끼가 많으니까 맨날 올라가면서 상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조선주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먼저 움직여줬던 종목들이 뭐냐면 현대힘스거든요.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들이 왜 사야 될까요? 제 맥락으로 보면은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수급이 여기서부터 들어왔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눌림을 할 건가를 보면서 이거를 돌파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면서 타점을 잘 잡으면 그 타점이 이렇게 될지 그죠?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수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아까 돈을 버는 방법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요.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보유 종목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현금을 가지고 그날에 가장 강한 종목을 트레이딩하게 되면은 반드시 수익 구조가 된다는 거. 보유 기간도 길지도 않다. 그죠? 간혹 그렇잖아. 그죠? 한두 개 뭐 늦다고 내가 맨날 한두 개 늦게 가는 건데 그거 가지고 맨날 안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자기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 그죠?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볼 줄 모르면 뭐야? 내가 아는 만큼만 딱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렸던 것도 현대힘수도 내가 아는 만큼을 사야지 뭣도 모르고 뭐 이게 좋다더라 이래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코를 다친다는 거죠. 지금 SK 이트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야 이렇게 상승한 거를 또 그래 여기도 방법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날 같은 경우도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매매 방법이 존재합니다. 요 매매 방법은 약간 여러분들께서 분봉을 본다든지 그죠? 요런 거를 좀 볼 줄 아는 호가창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날 상한가를 쳤다가 이렇게 눌리지만 요 자체에도 지금 뭡니까? 수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차트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활용하면요. 하루에 10%짜리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잘 잡고. 그렇게 하시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이 사람은 그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그죠? 내가 어떤 손절을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의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내가 이제 주식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는데 힘들었는데 그저 이제 포기해야지 이것보다는 내가 다시 한번 주먹을 딱 쥐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냐면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